망한 것이 전부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나타난 망한 거예요.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무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햇살에 푸른 장미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에 높은 기상 이별에 짚어왔네 구름하고 이겨져도 유구한 우리여서 두세해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별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네에 떠오르며 바람에서 흡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빛과 머리 빛나는 그날에서 우리 모두 선선하네 길이 모정다세 삼국통일 이루고 간 바람의 정신은 오늘의 이어가다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세대 조국에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이 몸이 죽어 한 줌에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인 피지 않는가. 의지다 하면 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백두산의 푸른 장미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별에 지켜왔네. 구분받고 믿어져도 유구한 우리여서 두세대로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연애. 영롱한 아침 해가 동네에 떠오르며 바람에서 흡수한 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가머리 빛나는 그날에서 우리 모두 성성하네. 길이 고정하세. 삼국 통일 이루 북한 바람의 정치는 오늘의 이어가다 새마을 정치는어 영광된 세대 전국에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내일로 예정된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의문의 땅굴이 발견돼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땅굴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인지 자연 땅굴인지 땅굴의 의혹과 실체를 땅굴 전문가 김진철 목사, 한성주 전 군수사령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충격적인 땅굴을 공개합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남침 땅굴로 보이는 지점을 저희들이 찾았는데요. 무려 이 땅굴을 발견하는 데는 7개월간의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김진철 목사인데요. 오늘 이 땅굴을 언제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지 저희들이 시사 탱크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 방송사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채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 맨 처음에 언제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지금 경기도 양주 강사동 이 지역은 2013년 12월 달에 네. 지역 주민들의 제보였습니다. 예. 그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동일한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탐문을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예.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남굴사에 사는 것은 주민 제보를 받고 이 다오징 탐사를 하고 네. 다오징 탐사에서 공간 반응이 나오면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3인치 75mm 시추 작업을 네. 이제 지하 한 30m까지 작업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 네.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T4 작업을 네. 30m까지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남굴사가 사용하는 수중 녹음기를 네. 거기에 넣습니다. 아하. 넣어서 이제 거기서 작업 소리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리를 녹취를 해야 돼요. 예. 그 녹취를 하게 되면 이게 땅굴이 친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과학적인 방법, 네. 그러니까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이라고 네. 이거는 뭐 비용이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네. 그 고비용을 들어서 네. 우리가 지상에서 전파를 쏘가지고 예. 우리가 그 또 물리 탐사를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독일의 ESP5000이라는 네. 지하 25m 전후의 그 공간을 네. 찾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이게 땅굴이라고 정문하는까지 네. 단계가 최소한 5단계에서 네. 또 많으면 7단계를 거쳐서 네. 땅굴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 강사동은 네. 우리 남굴사에서 7단계를 거쳐서 네.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월 달부터 물리 탐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5월 2일 날 예. 북한의 우리가 30m 전후에서 네. 평안남도 사투리 예. 여자의 목소리를 예. 생생하게 제가 직접 들으셨죠? 제가 듣고 직접 녹음을 했습니다. 하셨죠? 녹음을 했죠.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하실 거죠? 당연히 공개해야죠. 전부 그 땅굴에서 찍은 사진 전부 다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단계에 걸쳐서 최초로 땅굴 확인 작업을 해 들어갔었던, 그러나 저희들이 단정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은 만에 하나의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우리 국방부가 이걸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이 마을 주민과 땅굴 탐사 전문가들이 이것을 찾아서 의병처럼 사실 발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의혹의 대상으로 이 땅굴을 간주하고 대신 정부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판단 나름대로 분석하시면서 접근에 들어가 보시죠. 그럼 땅굴 확인 현장 작업 동영상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사탱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이 땅굴에 들어갔다 오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저 땅굴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지상에서 그 밑바닥이 22m입니다. 그리고 네. 저 층은 마사암층이라 예. 그래서 그 마사암이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밑바닥은 22m고 예. 22m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출구용 땅굴로 의심되는 땅굴을 예.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저기가 경기도 양주 광사동인데, 자, 네네. 지상에서 지하로 22m까지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2m까지 내려가서 22m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22m에서 북쪽으로 약 45도 방향하고 네. 그런데 이제 22m에서 밑에 8m 전후 그러니까 지표상에서 30m 전후에 네. 봉경도가 있어요. 봉땅굴이. 예. 그 봉땅굴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창근 단장, 김진철 목사, 네. 이승식 본부장이 2개월 동안 작업을 하다가 예. 이런 돌에 의해서 자, 잠깐만요. 이리 주십시오. 이게 편석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이걸 나오는 보시죠.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편석이에요. 예, 저렇게 땅굴 탐사했었던 저 땅굴 갱도에서 지금 가지고 나온 그렇죠. 돌이라는 거기서 거죠. 인위적으로 붙인 것을 제가 네. 손으로 띄어서 가지고 온 거죠. 네,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지금 20m 지하 땅굴에서 나온 이 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고 특히 북한에서 팠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좀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탐지 작업을 지금 들어갈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돌이 깎여진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네, 채석기로 이 절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땅굴은 자연 땅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다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건설 공사 현장에서 판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땅굴의 소재는 맨 처음에 그 실마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신고를 해준 거다.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를 가장 많이 제보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네네. 자, 그러면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근거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팠다라고 하는 근거를 네네.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저 굴 현장에 들어가 보면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려요. 네. 그리고 북쪽에 땅굴 라운딩이 한 4m 정도 열렸고 네. 남쪽에 한 1m 정도 지금 우리가 네. 작업 중에 있는데 예. 또 하나의 정보 중에 하나가 이게 발파석이에요. 아하. 지역 주민들이 폭음수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 발파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네. 국가가 인정하는 네. 연구소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네.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예. 분석했을 때 하약발과 관계된 발파석이다. 아.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 자, 이 돌을 잠깐만 여기서 네. 봅시다. 이 돌을 거기서 갱도에서 가지고 나온 돌인데 네네. 이게 발파석이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이 검은색. 네네. 검게 이렇게 타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게요. 네네. 그름으로 이렇게 네네. 돼 있는데 이게 화학 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실 발파할 때 생긴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예, 연구소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네. 분석의뢰체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동시에 지금 네,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네네. 그럼 여기는 전부 화학물질이 지금 여기 그 망간이 가장 많이 나왔고 네. 망간과 규소가 이게 화학 성분이다 이거죠. 그 하약 성분이다 이거죠. 네. 하약 자. 성분의 그 주 원소가 그게 망간과 규소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이건 자연석이 아니고 자연 땅굴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신이 됐고 네네. 자, 인공석이고 지금 인공적으로 땅굴을 파는 과정 속에서 지금 화학약품까지 이렇게 지금 네네. 사실 사용을 해서 이런 네네. 돌들이 지금 흔적이 다 나온 것이 이제 네네. 과학적 증거로 밝혀졌는데 또 한 가지 더요. 자, 거기서 이제 잠깐만요. 네네. 그러기 전에 네. 그러면 이것이 네. 주체가 이 땅굴을 파는 주체가 네네. 어떻게 북한이 하는 소행이다라고 우리가 이 판단을 나름대로 접근을 네네.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 땅굴이 네. 우리가 그 동두천에서 들어왔어요. 예. 동두천에 들어와서 작년에 2013년 네. 국회 국방위에 네. 육군본부가 예. 우리가 경기도 구리 그리고 연천 쪽에 중요한 땅굴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네. 그때 제가 10월 14일인가 여기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굴 라인이 구리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국방부가 사실상 구리 땅굴 작업을 2개월 채 못하다가 네. 그만두었습니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을 쫓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굴을 굴착했고 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심도 36m의 물에 차 있는 네. 연천 9mm 땅굴하고 이 네. 노선하고 거의 같은 노선입니다. 네. 예. 아, 그 노선까지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우징과 또 3인치 시추 작업과 또한 전기 비정 물리 탐사와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면 그 땅굴 지도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현재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진철 목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굴 속에서 지금 저 이렇게 긴 이 새꼬치로 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북쪽 방향이에요. 네. 땅굴 라운딩의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북쪽 방향에 얘들이 네. 발견이 되면 대매우기를 하죠. 네. 대매우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쇠꼬지를 갖고 건드려도 흙처럼 파이는 거예요. 아, 그럼 원래 그 지하에 저 흙은 저렇게 안 파이죠. 쉽게 이렇게 파이는 흙이 아니죠. 인조로 뭘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파여진 흙을 갖다가 이렇게 메꿔서 덮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이렇게 파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파여지는 거예요. 아, 실제로? 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인위적으로 대매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홈이나 쇠꼬지를 갖고 하면 저게 파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지금 20m 내려가서 22m까지 내려가서 네네. 북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뚫린 구멍들을 지금 저렇게 막은 부분입니까? 저 이제 그 부분이? 대매우기 일명 역대책을 했다는 거죠, 북한이. 아하. 만약 땅굴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공간을 대매우기 일명 역대책을 하는데 이 편석이나 저러한 지역의 마삽의 재질을 가지고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언제쯤 왜 어떤 식으로 저걸 대매였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민간 탐사자가 땅굴 이제 라운딩을 찾아서 위에서 공격해서 내려오니까 네. 그 공간을 놔두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이제 그 은폐하기 위해서 예. 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죠. 자, 한성수 장군님. 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김진철 목사님과 함께 네. 저 지역의 다우징 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6개 가닥이 저 현장을 지납니다. 네. 그리고 남쪽 약 300m에 있는 네.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부지로 저것이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상가 부지에서 또 지질 탐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질 탐사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 지질 탐사 자료를 보시면은 그 밑에 거대한 땅굴망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예. 서울대학교 윤종열 박사팀이 네. 답을 내줬습니다. 김진철 예. 목사님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네. 따라서 저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는 땅굴망이고 네. 그것이 그 지금 시추하고 있는 그 지점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어디나 다우징을 해보면 예. 연속적인 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게 북쪽, 남쪽 예, 쭉 연결되어 있는 쭉 것을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 이렇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다우징을 해보면 네. 이쪽에도 6개, 이쪽에도 6개, 이쪽에 6개. 아하, 이게 연결되어 있는 6개 망이 지나는데 그중 하나를 22m까지 공략했구나 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탐사 작업을 하실 때 서울대학교 어떤 분이요? 윤종열 박사팀이 예. 그때가 아마 2월 달인 것 같았죠. 네. 2월 달에 이쪽에서 탐사 작업 하시는 팀 쪽에서 의뢰를 하신 겁니까? 이창근 씨가 같이 우리 일하시는 그분이 이제 의뢰를 해갖고 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윤정군 교수님 팀들이 윤정열 교수님 팀들이 네네. 저 땅굴을 보고 네네. 어떤 판단을 과학적으로 하셨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을 전문적으로 네. 윤종열 박사님들이 해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돈을 주고 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하 공간에 네. 우리 그 다우징 탐사나 시추 장비에서 나온 지질대하고 예. 동일한 동궁 현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그게 잡혔습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절개 작업을 하고 있고 예. 그 상황에 물론 뭐 오차 범위가 있지만 그 오차 범위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5m 정도는 그 오차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 자체도 지금 그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네. 그 물리 탐사 결과들 그대로 나와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윤 교수님 같은 그 팀들도 탐사 팀들도 저것은 지금 북쪽에서 판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혹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 그쪽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왜냐하면 이제 저건 그- 북쪽에서 판 땅굴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갖고 네, 있는 저 겁니까? 지역이 그 마삼 지역이라 네. 자연 동굴 형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 동궁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인위적인 동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 자체는 네. 이거는 분명히 인공적 손길이 네. 우리가 추정하는 예. 북한의 어떤 땅굴의 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하 땅굴 안에서 며칠 동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저 굴 속에 제가 어제까지 75번을 제가 내려갔습니다. 75번을 내려가서 밤낮으로 내려가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네. 2014년 네. 5월 2일 오후 4시에 네. 저희들이 녹취를 하고 네. 확신을 갖고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우리 절기 작업이에요. 네, 그 잠시 후에 저희들이 틀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파내기 네. 하면은 본경도로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저게 뭡니까? 편석입니까? 네, 편석입니다. 그 대매운 저 돌과 흙은 무엇인가요? 왜 편석을 이용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빈 공간을 대매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석들이 안 들어가면 예. 견고하게 이 굴 자체가 대매치질 않아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이제 세면 작업을 할 때 세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도 넣고 네. 자갈도 넣는 것처럼 예. 이 편색이 들어가야만이 이 대묘기 자체가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안 그러면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져지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거나 무너지죠. 이렇게 뚝이 무너지듯이 네, 그렇습니다.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움푹 패인다듯이 네, 그렇죠. 다든지. 네, 네. 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들이 되매우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합니다. 네. 저것을 하여튼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 사명을 갖고서 네.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편석이 저기서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산화실리콘이나 이 접착제 네. 이런 성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 아 이게 인공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북한 이 땅굴 발각되면 그 지역 흙이나 돌로 메웁니까? 예, 그러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재질로 메워야 예. 전문가가 아니면 그 공간을 네. 찾기가 힘들어요. 아하.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술 전략이고 네. 또한 요것이 이제 그 우리가 산화실리콘 네. 예, 접착 성분 요것도 이제 여기서 분석했을 때 이게 공사장에서 돌과 돌 사이에 접착 성분으로 쓰여진다고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그 들어간 것이 규산소다. 요겁니다. 이게 자, 잠깐만요. 네. 저기에 지금 그 김 목사님이 들고 네, 있는 네, 저 부분이 저 이게 성분입니다. 저게 지금 이 성분입니다. 이 성분입니까? 네네네. 네네. 저 산화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서 네, 네, 이거 네, 저겁니다. 그럼 네. 이것은 저기서 지금 떠가지고 온 예, 겁니까? 오늘 제가 작업장 가서 떠가지고 온 거예요. 방송을 일부러 위해서. 시사 탱크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네. 자유 지키기 위해서 떠온 거예요. 뭐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네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네. 미끌미끌할 것이고, 예. 잠깐만요. 네, 손으로 한번 만지면 이 모래석하고 이렇게 예, 예, 미끌미끌하고요. 또 이 점질이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거 마치 무슨 네네, 그렇습니다. 풀로 이렇게 접착체처럼 네네. 세멘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네. 이 손가락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접착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붙는데요. 네네. 달라붙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마치 그 건물 이렇게 지을 때 시멘트처럼 네네. 건물 틈 사이를 메꾸고 또 위아래를 이렇게 덮고 메꾸는 데 있어서 네네. 이 접착제 역할로 이걸 외장 접착제 역할로 이걸 쓴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결과에 보면은 아. 시멘트 급결제나 접착제로 쓰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성분 규산소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규산소다란. 이건 이게 정말 검사 결과예요, 이게. 이건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이 흙은요, 이 마치 우리가 진흙도 많이 만져보고 그랬는데요, 마치 강한 풀이 이렇게 안에 섞여가지고 흙이 사람 이 엄지와 검지도 이렇게 쉽게 띄지 못하도록 이렇게 달라붙게 이렇게 만드는 접착성이 아주 강합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땅굴에서 자기네들이 팠던 그 땅굴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대메우면서 그 메우던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돌 같은 걸 그리죠. 이렇게 돌과 돌 밑에 사이. 쌓으면서 네네, 그걸 그렇습니다. 전부 이렇게 접착제로 시멘트 이렇게 집어넣듯이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바려는 그 성분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한 증거가 거기서 네. 이제 이 땅굴은 지하수와의 전쟁인데요. 네.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 저기 이제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이번에 이제 검사 결과에 예. 동일한 성분으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산화실리콘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네, 이게. 물이죠. 네. 그 이제 지하수가 흘러오니까 여기다 이게 녹아서 물이 용해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용해된 물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 물도 밑에 지금 한번 보세요, 밑에. 일부러 거기서 네, 떠가지고 온 거죠. 겁니까? 네, 그 밑에가 바로 그 성분이에요. 그 밑에 네. 새까만 거. 지하수는 아주 맑은 물이어야 네. 되는데 네. 이런 혼탁한 물은 저것들이 용해가 되니까 네, 네. 거기에서는 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물의 성분과 지금 여기 산화실리콘 성분이 동일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또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을 한 겁니까? 여기 우리 연구소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연구에서. 그러면 이게 소위 지금 이 규소소다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분이 가장 많답니다. 이게 금속용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게 가장 많은데 이것이 이제 화학 성분에 의해서 네. 접착 성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아, 네, 이게. 네. 네. 자, 금속용어 규소소다. 네. 이 가스형법에 의해서 있어서 주물사 점결체로 쓰이는 재료로서 Na2SiO2 뭐 화학물질이네요. 네, 화학물질이죠. 아무튼요. 예, 그렇죠. 봐가지고 예, 흙을 여기 이제 흙과 분석 결과. 돌을 이렇게 네, 네. 접착시키는 외장 접착제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네, 네. 이건 뭡니까? 그 이제 수질 검사 결과죠. 앞에 보십시오. 앞에. 네. 네. 이번에 거기서 나온 이제 검사 결과죠. 수질 분석 결과가 예.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나온 네, 그렇죠. 데이터군요. 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네네. 이것을 왜 북한이 했다? 네네. 북한이 판 것이다. 네네. 이런 어떤 그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공개될 저희들이 2014년 5월 2일 날 네. 땅굴 징후 작업에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때 절개 작업하기 전에 네. 반드시 녹취가 돼야 돼요. 네. 그 녹취에 보면 그 북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네. 탈북자 단체에 의뢰해보니까 평안남도의 사투리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땅굴이 발견이 되면 대묘기를 할 때에 네. 이제 그 북한의 그 영상을 보면 작업 현장에 노래도 불러주고 또 사내 방송도 하는데 네. 이거는 전형적인 사내 방송의 톤의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얘들이 땅굴 현장에 땅굴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역대적 대묘기 하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그 목소리를 우리가 위해서 네. 녹취를 하고 확신을 갖고 5월 19일부터 우리가 절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장군님. 지금 저쪽에서 그러면은 저걸 메워놓고 저쪽으로 파들어가면은 또 북쪽으로 들어가는 땅굴이 있다는 겁니까? 뻗쳐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기까지 지하 20m까지 파고 6갈래로 이렇게 이 가닥이 그 땅굴이 뻗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 그러면 저렇게 메꿔놓고 그냥 다시 그 땅굴로 북쪽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본갱도가 밑으로 지나는데 네. 이 위에 구조를 2중, 3중으로 갔습니다. 네. 그럼 그 바로 위에서 이걸 판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아까 김진철 목사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땅굴에서 발견된 이 편석이 다른 그 여러 땅굴 의심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예, 요게 네. 그 이 편석이. 화약 흔히 있는 요것을 네. 제가 3월 달에 김진철 목사님하고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에 23층 빌딩이 있습니다. 네. 지상 20층, 지하 3층. 그 CNN 예, 방송에 바로 직접 그겁니다.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현장 가셨었던 예, 그 부분이요. 거기에서도 끄집어 올리니까 네. 저런 화약 흔히 있는 폭파석이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국방부에다가 증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산동에서 이 탐사를 했을 때 발견했었던 이 편석과 예. 지금 이 경기도 양주에서 양주에서 지금 가지고 온 이 편석과 동일한 그 화학 물질이 네네. 돌에 묻어 있었다. 네네. 그래서 동일한 화학 물질임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예, 그쪽의 것은 과학적으로 의뢰를 안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모양, 예. 까맣게 탄 흔적은 동일했다는 거죠. 아, 그 가산동 디지털 단지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뢰를 해갖고 저 네. 답을 얻었고. 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요. 네네. 그 강원도 철원에서 우리가 1, 2호 땅굴들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땅굴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땅굴이죠. 네네. 이 땅굴. 네네.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 하는 네, 그죠. 땅굴. 네네. 거기서 발견된 땅굴에서 발견된 돌은 이렇게 산화 물질이 이렇게 돌에 묻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예. 지역 주민들이 폭음 소리와 네. 우리가 이제 본경도로 우리가 공격을 들어가면 네. 얘들이 이 본경들을
대묘기 예. 늑대치를 하기 위해서 폭발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얘들이 예. 이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땅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업에 동참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밑에서 폭음 소리에 의해서 돌이 하얗 발이 받았다는 거죠. 네, 말씀하시죠. 저기 이제 동굴이 보이는데 그렇죠. 뒤편에 예. 저것도 결국은 화약을 넣고 폭발을 시켜서 전진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아, 저는 안 가봐서 네.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저 모양을 보시면은 예. 저쪽에 이제 나가면서 아주 강한 안반이 나오면은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고 폭발을 시킵니다. 예. 그게 이제 밑에 산재에 있죠. 네. 그거는 뭐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 땅굴에서 그 폭파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폭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파편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 그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치우나요? 그걸 이제 버럭이라고 해갖고 네. 버럭이 작년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방영된 걸 보면은 네. 북한군에게 이 정신 교육을 하는 용으로 예. 쓰는 건데 계행차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뭐라고 하죠? 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컨베이어, 있어갖고 버럭을 거기다가 올리면 그냥 뒤로 가서 싹 계행차에다 실어갖고 뒤로 보내는 거죠. 마치 광산에서 우리가 그 석탄, 무연탄 이렇게 실어 나르듯이 예. 그런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운반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 그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머리에 이고 또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다방면으로 치우는 거죠. 네. 그 이 땅굴 의심 장소로 우리 군도 알고 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온 것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여러 차례 저희 작업하는 것을 보고 간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견된 걸 알고 있습니까? 신고했습니까? 일단 우리가 관계 기관에 그 관련 부대 쪽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네. 그분들이 뭐 공식적인 그 어떤 인원을 끌고 네. 저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왔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네. 한 가지 들고 싶은 것은 네. 그 국방부의 땅굴 탐사는 네. 1990년 3월 3일 그 강원도 제4땅굴 양구 땅굴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네. 절개 작업이 없어요. 아, 절개 작업을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땅굴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땅을 파야만이 땅굴이 나오는데 예. 지금 국방부는 그 땅굴 시스템이 그 위에서 그 시추 작업만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로만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러한 땅굴이 지금 수도권 쪽에 들어와서 많은 주민들의 재부가 폭발하느냐. 예. 25년 동안 사실상 국방부가 땅굴을 절개하는 작업이 거의 제로 상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갑자기 지금 수도권을 그 이상으로 지금 땅굴의 지금 정우가 지금 막 곳곳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작년에 이 구리 지역에서 장비를 투입해가지고요. 그 땅굴 지붕 포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20m, 22m까지 지금 내려가서 예. 이런 상황까지 지금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땅굴을 인위적으로 파서 지금 작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신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도 국방부에 의뢰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의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의 것은 제가 정리해서 4월 29일 날 네. 국방장관께도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네. 다 보냈습니다. 제 책 뒤에 부록으로 그걸 했는데 예. 저러한 것들을 증거로 인정을 안 해주는 정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이 나와도 땅굴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국방부에서 거죠?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은 땅굴이 없는 상태로 네. 양주에서도 이게 벌어져도 그거는 민간인들이 지들이 미쳐서 하는 짓이지 예. 땅굴은 없다. 이게 지금 국방부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구리 지역은 55km 떨어진 곳이라서 그동안 남한 내에 4km 밖에는 땅굴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을 상당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요? 중요한 장소였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왜 실패했느냐? 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국방부 안에 땅굴과 관련된 기술자라는 인적 자원이 없어요. 현재 예. 전문 그리고 탐사팀들이 없다 이런 전문 말씀이시죠? 탐사팀이 있다 할지라도 25년 동안 그 기술 개발이나 인적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인적 자원이 우리 낭불사 수준보다도 못한데 네. 어떻게 땅굴 찾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5살짜리에게 너 밥 해오라. 예. 그 5살짜리가 밥을 할 줄 압니까? 네. 지금 국방부의 사실상 그 땅굴 기술과 장비 자체는 네. 사실상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까지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네, 요게 네. 화학 이 편석이. 화약 흙이 있는 요것을 네.
제가 3월 달에 김진철 목사님하고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에 23층 빌딩이 있습니다. 네. 지상 20층, 지하 3층. 그 CNN 예, 방송에 바로 직접 가서 그겁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 현장 가셨었던 예, 그 부분이요. 거기에서도 끄집어 올리니까 네. 저런 화약 흔히 있는 폭파석이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국방부에다가 증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산동에서 이 탐사를 했을 때 발견했었던 이 편석과 예. 지금 이 경기도 양주에서 양주에서 지금 가지고 온 이 편석과 동일한 그 화학 물질이 네네. 돌에 묻어 있었다. 네네. 그래서 동일한 화학 물질임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예, 그쪽의 것은 과학적으로 의뢰를 안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모양, 예. 까맣게 탄 흔적은 동일했다는 거죠. 아, 그 가산동 디지털 단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땅굴 파는 기술을 배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는 북한이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쌓은 땅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tunnels stretch as far as 2 miles, as deep as 100 feet. Some are big and some are small, just 2.5 feet wide and about 6 feet at their height. Hamas builds extensive network of tunnels to strike at Israel. Hamas has constructed around 60 tunnels along the... They are fortified with cement and powered by electrical. And when they're done, they provide passage for masked Hamas militants. Food and supplies to enable the occupants to stay underground for several months. Well equipped with cables for electricity and enough... The network of tunnels built by Hamas that snake their way from Gaza into Israel says it's identified at least 36 tunnels and destroyed about half in Israel. They shoot and kill 5 Israeli soldiers. Back in 2006, extremists used a tunnel to kidnap Israeli. 네, 맞아. 그 정도 파면 여기랑 맞춰야 되는데 너무 깊게. 이것이 여기서 보면 편서, 여기도 위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하나씩 이제 이게 본인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역대적 편적입니다. 예를 들면 역대적 편적입니다. 남쪽 방향에 대한 역대적 편적. 자, 남쪽 방향에 대한 역대적 편적입니다. 위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소형 편서거든요. 이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자, 편집이 두개 있죠? 자, 근데 역대적인 집단은 정확한 편집이 두 개. 편적이 이게 발파적으로 쌓인 그거는 무슨 발파적으로 쌓인 편적이 있어요. 아, 이거 설명이 없었네. 여기 밟아서. 네, 발파적으로 쌓인 편적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시커멓게 대한 네, 이게 발파적이에요. 그 화약 흔입니까? 화약 성분이 남아있는.
탐사한 기간이 1974년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앞으로 D-Day가 되면 나올 마지막 그 지점에 그 설계대로 이제 마지막 최후에 나오는 곳이 2개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도남초등학교로 와가지고 도남초등학교 그 교단 있는 운동장에 거기서 저리 왔을 때 110도 방향으로 보니까 여기에 도남 무슨 제일교회 뼈축장이 크게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번에 가서 거기 가서 딱 보니까 110도로 딱 왔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잘 따라가니까 110도로 하나는 바로 여기에 성신여대 지하철 정서. 거기에 딱 왔고, 정류장에 왔고, 하나 왼쪽으로도 옆을 딱 갔는데, 그 GPS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GPS. 그게 영문초등학교. 요 거기는 위아 삼거리가 됩니다. 사거리라고 하고 요새는 삼거리입니다. 위아 삼거리 여기인데, 지하철, 4호선, 거기 2개 갔다 왔습니다. 요것도 GPS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이제 나와가지고 Y자로 된 걸 내가 확인한 거 최근에 2번 선, 2번째 선 그것이 서울역 후문 그 다음에 미동초등학교 그것도 Y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골. 2번. 두 번째 단골 요거는 개성시에서 태령리 근처에서 파고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경계선 여기를 기점으로 청량점으로 해가지고 뒤에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가면 대개 한 50km 됩니다. 복내 초등학교 서울역으로 온 거. 서울역으로 온 요 선을 보면 복내 초등학교에서 공간 3개를 내놓고 하나는 바로 왔습니다. 3개 낸 건 20-30m 이건 창고입니다. 2m 구리니까 싣고 돌아가고 다 사람도 넣어놓고 대기하고 또는 화약이나 이런 뭐 무기나 이런 걸 곧 넣어놓았다가 앞이 점령하면 뒤에서 또 연결해주면 뒤에서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성 출구에 나오는 요 지점이 되게 30m 내려서 됩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차정고로 보면 몇십 찾아보면 그럽니다. 지하 30m. 예, 30m. 요 지점이 30m입니다. 그래서 온 것이 지금 여기에 서울역이라든지 또는 미동초등학교라든지 또는 덕수초등학교라든지 제가 한 거는 여기에 대봉삼로이라든지 그러나 제가 GPS 표시한 이걸 우연히 그렸겠습니까? 그러니 양심적으로 100%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앞에 딱 선언합니다. 양심 선언을. 그래 하는데 이것은 저 사람들이 써먹게 되면 서울은 망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는 완전히. 왜 그러면 군인들이 나오는 출구가 몇백 군데 되는데 전부 다 군사 점이네요. 군인들이 모릅니다. 자기들은. 모르면서 그 불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열대로 이걸 인해서 남이나 북이나 서로가 싸우는 일이 없고 치열한 일이 없고 서울이 멸망하는 일이 없고 몇 동안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근데 서울 시내 수십 곳 수백 곳 그런 구멍에 지하철로 어디로 통해가 나오면 이 땅굴을 통해 나오면 어떻게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땅 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지하철 바람표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김정국이가 착 지시나는 그 콘크리트 보러만 탁.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면 지하철에서 뭐 이민문제가 나왔는지 땅수가 나왔는지 알 거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가니까 아직도 북한군의 미그 19, 21, 23, 29 모든 비행기들이 다 터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상 순찰하는 비행기 2대만 활주로에 있고 80대는 땅굴에 있는 거예요. 그 땅굴에 그 150m 깊이의 조종사 식당이 있었어요. 김일성이하고 같이 거기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력이 뭐 그다지 아직 나빠지지 않은 건데 그대로 말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틀림없이 우리를 와서 비행기 폭격을 할 거다. 그러면 걔네들 폭격 다 끝날 때까지 폭탄 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쌩쌩한 비행기 그대로 나가서 공격하면 된다. 그건 제가 김일성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방 중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보여단 주력부대가 삽시간에 적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에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남침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지금 지하 18m에서 굉장한 원동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큰 소리로 녹음된 것은 처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금방 우리 유튜브 가족들이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소리를 좀 듣고 있는데 이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넥션 소리거든요. 커넥션 소리. 그러면 이창호 목사님, 이 커넥션 소리가 집중적으로 언제 이게 녹취가 된 거죠? 23일 날 낮 시간에 밑에서 작업을 계속 차강기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소리가 나는 동안에 빵빵 소리가 나요. 그러면 결국 이게 커넥션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 자세히 들어보면 뭐 차강기 같은 소리도 이렇게 일부 들리는 것 같은데. 차강기하고 무슨 이게 기계로 치는 소리.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 청남 18m 밑에 소리가 낭둘 사이에 녹음 스템으로 녹취가 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땅굴 속에 경차가 다닌다는 것이 뭐 땅굴을 파다온 탈북자들이 한결같은 정리인데 그럼 우리 총괄본부장님은 경차의 커넥션 소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 역사, 지하철 끝나고 나서 터널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옛날에 지하철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작업을 하다가 유지보수 차량이 있어요. 유지보수 지하철 안에 지하철 공사에 그 커넥션 소리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선로에 다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걔는 이 위에서 선로에 그 전기를 받는 게 아니고 자력 동력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뭐 크게 울리지도 않고 팡팡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울리면은 이제 야야 기차 온다 피해라. 그리고 지나가고 우리 또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그 소리가
예루살렘 푸른 장미 이 땅을 수호하고 갈라살렘 높은 기상 이별의 지퍼왔네 구박복을 비켜줘도 유구한 우리여서 두세대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별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네에 떠오르며 푸남에서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가머리 빛나는 그날에서 우리 모두 전성하네 길이 고정하세 삼국 통일 이루 북한 바람의 옛 정치는 오늘날에 이어가다 새마을 정치는어 영광된 세대 전국에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망한 것이 전부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나타난 망한 거예요.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무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백두산의 푸른 장미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별에 지켜왔네. 누구만 몸을 믿어져가도 유구한 우리여서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불안해서 흡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가머리 빛나는 그날에서 우리 모두 전성하네 길이 모정하세. 삼국 통일 이루 북한 바람의 정치는 오늘날에 이어가나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세대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구설해질 유산으로 물려주세. 이 몸이 죽어 한 줌에
우리를 지켜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 꽃이 피는 걸 이 말을 전하려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덧없다. 머물지 말고 날라라.